네, 안녕하세요. 훈도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전쯤에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이 친구가 되게 어리고, 워킹홀리데이로 왔는데 되게 열심히 살고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제가 호주를 살면서 이제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서,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호주로 왔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삶을 그대로 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친구는 영어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영상을 한번 같이 일단 보시죠.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호주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호주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좀 젊으신데도 좀 도전도 많이 하고, 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네네.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5월을 오시게 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뭐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이제 호주 5월로 오기 전에도 이제 되게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결정한 결과가 이제 저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5월을 와서 돈도 많이 모으고 한국에 있는 대학 가서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 가서 이제 호성 생활을 보내는 것보다 이제 제 꿈을 쫓아가는 게 더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일 저희를 좀 많이 하던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른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다가 막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용접으로 이제 한국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 세컨을 따기 위해서 또 캔버라에 가서 타일 일을 하고 이러저런 여러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비자를 늘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지금처럼 손이 다친 상태인데 좀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직종을 이제 찾아서 뭐 서비스직도 하고 거듭 현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 용접도 하고 타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거 할 때 좀 자격증이나 뭐 어떤 준비해야 될 게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아는 형으로부터 이제 자격증을 뭐뭐 따야 된다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견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뭐 노가다나 아니면 뭐 트레이드 시스템 이제 특정 전문가 도우미 이런 역할로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요구하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저도 이제 구글링을 많이 통해서 자격증이 이제 지금 7개까지 다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7개 따는 것들이 이제 좀 어떻던가요? 좀 따기가 힘들던가요? 아니면 좀 손쉽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많은 기계 자격증들을 따왔지만 따는 데만 해도 이제 연습하고 이론식의 실기시험 뭐 이런 거까지 하면은 보통 이제 본인이 투자해야 할 시간이 한 몇 개월은 되기 때문에. 근데 호주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본인이 수업을 들을 때 대면 수업으로 이제 뭐 1대1 수업이든가 아니면 그룹으로 지어서 이제 수업을 할 때 하루 이상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많아야 이제 하루 이틀로 이제 뭐 대면 수업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나오는 게 호주 자격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게는 한국 자격증에 비해서는 정말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이 영어인데 그게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난이도가 어떻던가요? 제가 처음 호주에 오자마자 이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세컨 잡을 따기 위해서 화이트 카드를 땄는데요. 그때 수업할 땐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이제 제가 호주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정착이 아니지. 호주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듣는 자격증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떨렸고, 이제 들리는 게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그 가르쳐 주시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 같이 듣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좀 못해도 그래 딸 수는 있긴 있네요.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뭐 어떤 것들을 배웠어요? 일을 하면서.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는 이제 호주 사람들이 안전에 되게 유의한다는 걸 되게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람이 다치는 것도 이제 한 사람 목숨이 되게 소중한 것도 맞지만
이제 일을 할 때, 누군가 다치거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어떤 한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영향이 가는 걸 저도 이제 알아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과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 안전을 많이 챙기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제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계속 개선되고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해서 특히 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호주 5월을 와가지고 호주 회사에서만 일을 했어요? 아니면 한국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뭐 해보셨어요? 저는 호주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1년간은 항상 한국 사람과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과 일할 때는 되게 혹시 본인이 영어가 안 되거나 하면 한인 사회 쪽에서 일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인 사회 쪽 일을 좀 1년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그 해로부터 농장도 다니고 솔로팜도 네. 하고 이제 건설잡이 이렇게 계속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그냥 뭐 영어 잘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5월로 처음 와서 고생도 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호주 5월 와서 취업하는 방법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처럼 실천으로 옮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제 한인 잡하고 호주 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게 다르던가요? 사실만 말한 거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없기 때문에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 회사와 이제 일을 할 때도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페이를 되게 낮게 주시고 네. 일도 뭐 7시부터 시작하는 건데 6시 반부터 막 삽시시키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정하다는 게 많았죠. 또 사람들 막 노예처럼 부리기도 하고. 아, 일을 7시 시작하는데 6시 반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딱 7시가 되면 딱 시작하는 게 진짜 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 전에 준비를 싹 다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제 따지고 보면 6시 반부터 이제 그냥 삽질하고 다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호주 회사 같은 경우는 7시에 하면 어떻게 뭐 했었죠, 호주 회사? 호주 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7시나 아니면 7시 10분 전 아니면 10분 후에 뭐 이렇게 좀 느긋느긋하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지도 않고 다 이제 같이 모여서 뭐 같이 일하는 동료나 아니면 뭐 이제 근로자들 막 노예로 보는 경향도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웃기도 많이 웃고 되게 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퇴근 시간도 뭐 어땠나요? 뭐 프로젝트가 막 뭐 끝나는 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게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뭐 원래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를 괜히 이제 또 막 13시간, 14시간씩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8, 9시쯤에 돌아가고 그런 경향이 또 있었죠. 오버타임을 하면 돈은 다 주는 편이셨나요? 네, 오버타임 하면 돈은 다 제대로 주는 편인데 이게 시급이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호주 회사는 30불 준다 치면은 한국 회사는 한 23불, 22불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노예처럼 한다 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봤을 그렇죠. 때 좋은 회사도 있고 한데, 네네. 그게 과연 이제 사장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되고 기술이 전혀 없으니까 돈을 작게 주고, 영어도 못하니까 돈을 좀 작게 주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이 갔던 회사를, 그 회사만 봤을 때는 좀 뭐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노예처럼 부린 것 같은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내가 처음이고 좀 부족했던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인지라 일도 많이 경험해본 것도 없고, 뭐 저는 배우려면 다 배우고, 이제 눈치도 빨랐기 때문에 다 이제 천천히 하려 했으나, 근데 제가 포인트를 짚고 싶은 거는 이제 노예처럼 한다는 말이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이나 견해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시키는 로봇 같은 입장만 되고,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좀 이게 그 일종을 좀 줄여서 말하면 데모더라고 많이 하죠. 그분들한테는 좀 이 리스펙이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배운다, 일을 하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데모들을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사장님은 제 생각에는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국인과 일을 하다 보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정말 이제 일하는 환경이 호주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 내가 뭐 어떤 계기가 됐어요. 이런 힘든 일들이. 내가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뭐 어떤. 충분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으로는 그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짝이 됐네요. 네. 그분들도 이제 저에게는 좀 안 좋은 축으로 남겨져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시간에 있었던 계기로 또 이제 영업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제 딴으로 또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지만 좋게 생각하면은 네,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하는 게 내가 영어를 못하고 어떤 초보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로 호주 회사는 입사도 안 될 뿐더러 너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한국 회사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요. 배우는 과정이 하나. 그래서 영어를 준비 안 하시고 오시면은 한인 사회에서 못 벌어서는 게 그게 진짜 안 좋은 점이죠. 손해를 좀 많이 본다. 그렇죠. 노동력을 내가 100%를 투자해서 제가 노동력을 100% 투자했는데 받는 돈은 20%예요. 호주로 치면은 내가 하는 노동력이 20%인데 받는 돈은 100%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진짜 본인이 영어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이게 막 눈치도 없고 이렇다 보면 당연히 발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뿐더러 이제 많은 생각을 또 해야 되고 이게 본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앞서 나가야만 하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한인 사람들이 이제 막 욕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벽이 하나씩 있습니다. 모든 관문마다.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기가 힘든데 아주 그걸 잘 돌파해냈더라고요. 힘든 가정이 있으면은 젊은 나이에 포기해야 되는데 아주 생긴 거는 뭐 어린데 마인드는 아주 40, 50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아주 베테랑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요새는 참 젊은 애들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사는 삶은 기술자 삶이라서 준비가 좀 필요해요. 몇 년이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노력을 했죠. 근데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 호주살이 검색하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킹홀리데이 비자 신분으로 와서 뭐 시급 70불, 80불, 100불 뭐 이렇게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젊은 분들은 이 친구 영상이나 뭐 이런 걸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뭐 무작정 욕하는 것도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저는 뭐 어떤 한인 사장님들도 만나보고 이러면 그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다 이러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고 영어도 잘 되고 기술도 잘 되고 다 비자도 다 정상적이고 하면은 또 대우가 달라지겠죠. 뭐 어쨌든 서로 뭐 채용하는 입장하고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하고 본인이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등쳐먹고 돈도 막 제대로 안 주고 한다지만 그것도 본인 역량에 따라서 받는 돈이기도 하고 저도 한인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또 받는 돈만큼은 대우는 또 그렇다 쳐도 받는 돈만큼은 그래도 왜냐면 진짜 한인 사람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받는 돈만큼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저도 뭐 본인이 능력을 키워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또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해서 한 만큼의 돈을 받는 사람도 봤거든요. 네. 실제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 분들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난 뒤에 나 옮겨야 되겠다 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저는 제 소중한 5월 생활을 계속 한인분들과 일하면서 이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갇히면은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거기에 벗어나는 순간 이제 많은 모홀로 분들과 농장 생활도 할 수 있게 됐었고, 또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 건 필수고요. 그러면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뭘 했어요, 본인?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항상 찾아보고. 일도 계속 찾아보고 이제 그렇죠. 한인잡이 아닌 이제 호주인들로 구성된 그렇죠. 호주 회사.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제가 할 수 있는 한해 월로서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걸로는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고.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많은 노력을 또 안 보이는 데서 했구나. 영상을 보면 그냥 딱딱 뭐 얻어먹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나 뭐 그 친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안 보이는 노력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제2의 훈더맨이구나. 물론 내한테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멋진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만큼 가장 많이 습득하고, 또 친구도 많이 만들면 친구로부터 이제 솔로팜이나 뭐 마이닝 이런 쪽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친구도 많이 사귀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남대로의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리고 또 공부, 정보도 많이 하고, 또 친구도 많이 사귀려는 노력도 하고, 그게 제일 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호주가 참 기회의 땅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노력한 만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걸 참 많이 느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기회가 돼서 호주에 있었으면 되게 정말 잘 됐을 거예요. 보면은 영어도 엄청 잘하고, 사실 이런 친구들을 얘기를 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한국에 있든 호주에 있든 뭐 독일에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디 가도 잘 될 친구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가서 잘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호주살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방문하셔서 좀 참고하시고 뭐 응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